네, 게임 시작하면 이렇게 딱 독일이랑 이렇게 상태가 뜨고요. 이렇게 쫙 드래그 하시면은 육군들이 잡히고요. 뭐 이렇게 일부만 잡히고 전체 잡혀서 이렇게 뭐 여기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장군에 배정이 됩니다. 같은 걸 다 더블 클릭하면 같은 종류로 지키고요. 예를 들어 탱크는 3개 있으니까 3개가 지키죠. 육군을 다 해서 뭐 이렇게 따로 배정해 줄 수 있고 한 장군한테는 24개까지가 약간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여러 가지 장군을 묶어서 이렇게 원수에 또 배정을 할 수 있어요. 원수는 이렇게 원수라고 붙은 사람들을 배정을 하면 되고 장군들을 진급을 시켜서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배정하시면 되고 도 마찬가지로 뭐 세보이네 뭐 이렇게 만슈타인 이렇게 옆에는 뭐 바이오스 뭐 이렇게 뭐 배치하시면 되고요. F12 이제 기본 육군입니다. 육군 맵이죠. 여기 누르시면 해군이 떠요. 해군 위주로 뜨고요. 바다 이렇게 보이고요. 이렇게 배도 이렇게 오른쪽 위에 보시면 이렇게 전투단별로 태스크포스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 함대가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렇게 뭐 데니츠 제독을 그리고 제독 클릭하면 요 클릭해서 제독 클릭하면 제독 배치가 되고 이렇게 됩니다. 10개까지 숫자 30 나오죠? 이야, 제독 한 명당 10개의 태스크포스를 배정할 수 있다. 일단은 그렇게 보면 되고 F3은 이제 공군 지도입니다. 공항과 이제 비행기들이 우선 잘 보이죠. 자 이렇게 올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공항을 클릭해서 공항을 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 공역이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독일 동부, 뭐 독일 서부 이런 식으로 공역에 비행기를 배치해서 싸우게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이제 그냥 비행기를 그냥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배치하지 않아서 지우면은 그러다 방금 세산이지 삭제가 아니에요. 보시면 이렇게 전투기는 다 있습니다. 나중에 뭐 공항에서 새로 배치하실 수 있어요. 그거는 제가 나중에 다시 설명하도록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대신에 배로 가서 배는 삭제인데 봐요. 이거는 파괴입니다. 그래서 배는 파괴되니까 배는 하시면 안 돼요. 배 같은 경우 저는 이렇게 공방이 높은데 이렇게 우클릭해서 이렇게 모아두는 편이고요. 모든 배들은 요 정도 세팅을 하고 육군도 마찬가지로 뭐 이렇게 전 요걸 썼어요. 풋해서 해서 이렇게 모아두는 편입니다. 클릭하시고 쭉 클릭이 아니라 우클릭으로 이렇게 설명이 다 나와요. 우클릭하시면 이렇게 모양대로 이렇게 된다는 거. 이렇게 해서 하면은 얘네들이 알아서 이렇게 이동을 할 거예요. 그건 좀 이따 보시면 되고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세팅을 하고 군대를 가지고 있는 기본으로 이렇게 세팅을 하고 시작하는 편인데 우선 이제 화면을 설명을 드릴게요. 오른쪽 위에는 시간이 있어요. 1월 1일, 36년 1월 1일 12시죠. 12시 게임 시작을 한 거고 밑에 누르면 속도를 바꿀 수 있어요. 클릭으로 하셔도 되고 이 버튼을 누르셔서 바꾸셔도 되고요. 이거 밑에 있는 이건 음악 탭이니까 이거는 뭐 음악 바꾸고 싶거나 뭐 틀고 싶거나 드시면 되고 육군은 육군 정보, 해군 정보, 공군 정보 탭이 있어요. 육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제가 가지고 있는 부대들 이렇게 뜨죠. 유형별로 나눠서도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 이렇게 각 사단 설계별로 몇 개씩 있는지도 이렇게 뜨고요. 여기 장비 세부사항을 표시면은 인력이 얼마인지 그리고 보급은 얼마나 되고 있는지 각 무기들은 어떤 게 있고 어떻게 뭐 쓰고 있는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기본적인 이제 군대 버프 사항들 기본 값들을 뜨고 있고요. 뭐 여기다가 이제 각종 뭐 국가 중점에 다른 걸 사용해서 뭐 버프를 하고 강화를 하고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시게 될 겁니다. 옆에는 해군이고요. 해군도 마찬가지. 기본적인 해군 버프, 디버프 이런 그 효율이나 이런 기본적인 정보가 나와 있고 어떤 배들을 가지고 있는 게 나와 있고 각 태스크 보스별로 이렇게 나와 있죠. 뭐 장군이 제독을 배치했다면 이렇게 제독도 떠 있고 이런 식의 정보가 나오고 여기서 클릭하면 바로 넘어가고요. 공군입니다. 공군도 마찬가지 이렇게 써 있고 제가 지금 삭제를 했기 때문에 없는데 만약에 여기 기준으로 뭐 적당히 뭐 전투기는 100대 기준인데 이렇게 배치를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만들었으니까 여기 하나 뜹니다.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실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섹터 보시면은 이제 비행기 총 몇 대 있는지 뭐 인력 얼마 쓰는지 이런 게 다 나와요. 해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면 나오고 이렇게 정보들을 확인하고 싶으면 확인하실 수 있다. 오른쪽 위에는 이제 세계 긴장도인데 이제 얼마큼 전쟁이 가까워졌냐 뭐 이런 거고 그러니까 세계 2차 대전 시작하면 뭐 100%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상 이제 세계 긴장도 낮을 때는 전체주의 국가들이죠. 독일이라든지 뭐 소련이라든지 이탈리아, 뭐 일본 이런 국가들이 우선은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영국이나 미국, 프랑스 같은 민주주의 국가들은 뭐 행동이 좀 제약이 됩니다. 점점 전운이 감돌수록 이제 뭐 국가가 좀 전쟁을 대비하는 행동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일단 이거 높을수록 아무튼 제약이 풀린다. 반대로 이제 독일이나 소련 같은 국가들은 이걸 낮게 유지하면서 최대한 자기들이 전쟁을 전쟁 전에 약간 좀 해볼 수 있는 걸 해보다가 전쟁이 터졌을 때 이제 하게 되겠죠. 근데 그렇게만 일단 크게만 이해하시면 되고 자세한 건 이제 좀 더 이제 실질적으로 전쟁 이게 세계 긴장도가 쓰이는 부분에 있어서 설명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오른쪽 아래를 보면은 전쟁 켜놨는데 요거 누르면 미니맵이 나오고 여기 클릭하면 여기로 바로바로 이동합니다. 이렇게 해서 뭐 마우스 드래그 하시면은 마우스 휠 돌리시면 이렇게 내렸다 줄였다 가능하고 마찬가지로 컨트롤 알트 시프트에서 뭐 핑을 이렇게 찍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멀티플레이에 사용하는 기능이어서 뭐 싱글 하실 때는 거의 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만 쓰시게 될 겁니다. 여긴 습격인데 습격은 뭐 잘 안 쓰게 돼요. 나중에 뭐 핵 쓸 때는 쓰는데 초보자들은 뭐 요거는 사실상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꺼두셔도 되는데 그렇게 일단 두고요. 요 버튼 누르면 이제 각종 이제 맵들이 떠요. 주들이 어떤 건지 보급은 어떤지 저항도 순능도 이렇게 쭉 뜨는데 이거는 이제 원하는 걸 볼 때 그걸 해서 켜서 보시면 되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육군 지도 뭐 F1로 거의 엔간한 보시게 될 거예요. 육군, 해군, 공군, 첩보. 첩보는 이제 첩보국을 만들어야 쓸 수 있는 건데 지금은 없지만 좀 이따가 이제 첩보 탭 설명하면서 설명드리고 마찬가지로 보급 지도 모드. 보급은 수도에서 출발해서 허브로 가서 허브에서 나눠줘요. 이제 그래서 철도로 이어져 있어서 열차를 쓰고 이렇게 되는데 그건 또 제가 또 보급 설명할 때 좀 더 자세히 설명하는 걸로 하고요. 지형별로 또 싸울 수 있는 게 다르죠. 이렇게 지형은 줄을 클릭해서 아실 수도 있고 이렇게 지도로 보실 수도 있고요. 요 한 칸에 해당하는 지형이 있어요. 그죠? 숲이고 평야고 뭐 언덕이고 이런 것들이 있고 각자 지역마다 또 버프와 디버프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거를 뭐 잠깐 확인해 쓰실 수 있는 거고 이거는 이제 저항도와 수능도인데 요건 또 이제 저항도 수능도는 그걸 점령해서 나오는 건데 이것도 좀 이따가 그 탭을 설명드릴 때 쓰도록 하고 자원도 나오는 곳이 정해져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막 튀링겐 주에서는 철과 텅스텐과 뭐 크롬이 나네 몇 개가 있는데 이렇게 아실 수가 있고요. 이 게임은 자원이 나온 데가 좀 정해져 있죠. 실제 뭐 역사와 지구를 기반으로 하니까요. 철은 이제 뭐 열강국 가면 다들 많아요. 엔간하면 철이 부족하진 않아요. 텅스텐 같은 경우는 포를 만들 때 필요한데 스웨덴에 좀 있고요.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에 좀 있어요. 미국은 그냥 다 있습니다. 그리고 크롬은 좀 나중에 좋은 배라든지 탱크를 만들 때 필요하거든요. 마찬가지로 크롬은 또 스웨덴에 좀 나오고 동유럽 국가에 조금 있고요. 그리고 터키에 좀 많고요. 그리고 소비에트 연방도 이제 좀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비행기를 만들 때 많이 필요한 이제 알루미늄은 뭐 영국 국가 엔간 좀 있는데 BC 프랑스 남쪽에 좀 있고요. 헝가리도 좀 있고요. 여기 유고슬라비아 쪽에 좀 있고 그렇습니다. 뭐 미국은 다 많아요. 엔간의 여강국은 다 많고 예를 들어 뭐 스웨덴은 텅스텐이나 크롬 많았는데 알루미늄 별로 없죠. 이런 식으로 좀 정해져 있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거는 중요하다기보다 그 다음은 기름은 이제 루마니아 유전지대가 있고요. 여기 아제르바이잔 독일의 바쿠 유전지대가 있고 당연히 우리는 알고 있죠. 중동이 많은데 요 36년에는 이라크랑 이란이 좀 기름이 있는데 사우디에는 없어요. 아직 유전 개발이 안 됐어요. 요 때는.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리비아에 없는데 이탈리아도 포커스로 이제 리비아 유전자들을 추가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할 수가 있고 당연히 우리는 알고 있지만 미국의 텍사스의 캘리포니아에 엄청 많이 있죠. 그 다음으로 주목할 그는 동남아입니다. 동남아에도 기름이 좀 나고요. 동인도 이쪽에 기름이 좀 나고 그러니까 일본이 기름을 먹으려고 남마작전을 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고무는 진짜 여기 영국령 말라야 하고 네덜란드령 동인도에 많아요.
고무, 천연 고무는 여기서밖에 안 나기 때문에 독일이 비행기를 뽑으려면 수입을 해와야 되고, 영국은 이제 해군이 강하니까 이걸 전쟁 시작하면 막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독일은 사실상 이제 여기는 합성정세소 고무를 제공함 나와있죠. 이걸 짓는 게 조금 강제된다. 또는 그렇게 되는데, 일단 그렇고, 독일 입장에서 전쟁을 시작하면 자원이 막히기 때문에 기름이나 고무는 합천소를 지어야 되고, 기름은 루마니아 기름을 가져와야 된다. 그리고 빨리 소련을 밀어서 유전지대를 먹어야 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군사 습격이고, 그리고 댐이나 이런 연구소를 습격할 수 있고요. 또는 이제 베를린 보시면 이렇게 라이스탁 해가지고 조금 기능이 있는 좀 뭐랄까 랜드마크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걸 또 공격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세력 지도 모드입니다. 세력은 독일을 대표로 한 추축국가, 영국을 대표로 한 연합국가, 그리고 소비에트 연방을, 소련을 대표로 하는 코민테르, 세 개의 팀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마찬가지로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대동아 공영권을 만들겠죠. 이렇게 팀을 새로 만들어서 이렇게 국가들을 가입시킬 수 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왼쪽 위로 가보면은 내가 플레이하고 있는 국가가 뜨고요. 이거는 이제 다른 국가를 클릭해도 안 뜨죠. 이거 안 바뀌죠. 대신에 이제 프랑스 내용을 보고 싶으면 프랑스를 아무 줄을 클릭한 다음에 요 지도를 국가의 국기를 클릭하시면 상태나 이런 것들이 떠요. 그 다음에 옆에는 정치력이 있고요. 정치력은 어떤 정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재화라 보시면 되고, 하루에 20 늘어납니다. 각종 버프와 디버프가 걸려있고, 정치력이 많으면 일단 뭔가를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장관진을 임명한다든지 이런 게 되고요. 처음 플레이 하시면 너무 어려우니까 치트키를 쓰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1 옆에 있는 물결표를 누르면 이런 탭이 뜨거든요. 여기서 PP Political Power입니다. 치면은 그냥 1000이 추가가 돼요. PP 500 치면은 500이 추가돼요. 요렇게 그냥 하고 필요할 때마다 그냥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옆은 안정도고요. 안정도는 이제 얼마나 국가가 안정적이냐, 그 옆에 전쟁 지지도, 얼만큼 국민들이 전쟁을 지지하는데, 이 두 개를 100을 유지하는 걸 목표로 생각하시면 돼요. 높을수록 좋고, 이렇게 정당 인기도라든지 이런 요소들이 들어가서 이제 하는데,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 일단은 그렇게 아시면 되고, 각종 세세한 짜잘한 버프들이 들어간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옆에 전쟁 지지도고요. 얼만큼 이제 인력이나 얼만큼 이제 전쟁 때 항복을 덜어 이런 것도 영향을 주는 전쟁 지지도고요. 그 옆에 인력이에요. 내가 얼만큼 사람을 군대에 쓸 수 있느냐는 거고, 인력은 당연히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이것도 징병법 이런 거에 관련이 있는 것도 나중에 가서 얘기하고, 아무튼 인력이, 내가 쓸 수 있는 인력이 있다. 지금 136만 명을 쓸 수 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옆은 공장 숫자고요. 군수공장은 무기를 만드는 공장이고, 조선소는 배를 뽑는 그런 공장이고 조선소고, 민간공장은 자원을 수입하거나 또 다른 공장들을 짓는데 필요한 거라 보시면 돼요. 기본적인 흐름은 민간공장을 지어서 체급을 늘린 다음에 필요한 군수공장과 해군 조선소를 짓고, 그 다음에 민간공장으로 자원을 수입해서 무기를 뽑아서 군대를 훈련해서 전쟁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옆에 연료가 있습니다. 연료는 이제 연료를 쓰는 장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탱크라든지 비행기라든지 배라든지 그런 친구들도 강하기 때문에 연료가 있으면 제 기능을 하는데, 연료가 떨어지면 엄청 약해져요. 그래서 연료는 필요한 만큼 잘 부족하지 않게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옆에는 병참 상황입니다. 아까 이 맵에서 잠깐 설명드렸는데, 수도에 나와서 열차를 통해서 허브로 이동할 때 열차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열차 개수가 부족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허브에 있을 때 이제 말을 쓴다거나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차로 바꿀 수 있어요. 당연히 차로 할수록 지금은 예를 들어 여기는 마그데부르크라 못 가는데 하면은 점점 늘어나죠. 양도 늘어나기 때문에 차량이 좀 필요하다. 부족하지 않게 트럭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고, 또 트럭은 또 차량화 사단을 쓰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트럭은 항상 부족하지 않게 하시 좋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독일을 하다가 스웨덴을 점령했다 하면은 수도에 나와서 여기 있는 부대를 보급하려면 이렇게 항구를 통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수송선이 또 중요하니까 또 수송선 기치가 뜨고요. 옆에 수송선은 또 심지어 자원을 수입한다든지 아니면 상륙 작전을 하는데 특별하게 쓰기 때문에 이렇게 또 추가로 또 보여줍니다.
그래서 요 두 개는 병참과 수송선 부족하지 않게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마시는 거고, 지휘력이고요. 지휘력이란 장군들이 이제 특수한 행동을 하는데 필요하고요. 또는 이제 장군들을 진급시키는 게 필요한데, 예를 들어 지금 뭐 예를 들어 마인슈타인 뭐 클루게를 진급시키고 싶은데 진급이 안 되죠. 왜냐면은 진급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은 그게 없으니까, 주실이 없으니까. 마찬가지로 콘솔로 해서 CP를 치시면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좀 이제 충분하니까 클루게를 진급시키겠어 하면 40포인트가 필요합니다 라고 뜨죠. 그래서 진급해서 지력이 필요합니다 하면 진급했어요. 40을 써서. 그럼 이제 원수니까 원수 칼이 들어가죠. 근데 원수는 장군 칼이 당연히 들어갈 수 있어요. 보시면 이제 이런 특성들이 있는데, 특성들도 이렇게 뭐 배정하는데 필요한 거니까 지금은 설명 안 할 건데 나중에 군대 설명할 때 드릴 건데, 이렇게 쓸 수 있는 재화고요. 육군 경험치, 해군 경험치, 공군 경험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이런 교리들을 해금하거나 이런 이제 장비들을, 탱크 같은 거를 이제 뭐 이렇게 설계하는데 필요하고요. 또 마찬가지로 사단을 또 편집하는데도 필요해요. 보면 이제 변경사항이 있으면 제거하는데도 5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뜨죠. 그래서 콘솔 키는 여기서 XP 치시면은 최대치가 이렇게 쫙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이렇게 100을 써서 추가 하면 이렇게 조직력이 15가 추가되고, 보병들을 차량한 기계와 어떤 전수도 해금되고, 당연히 이제 다다익선이고, 캡은 지금 기본 바닐라는 50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500 됐을 때 더 안 쌓이니까 500 됐을 때 500 되기 전에 쓰는 게 좋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은 일단은 기본적인 탭은 수치들은 다 설명드린 것 같고요. 이제 그 다음은 이제 각 세부 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